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저 엄청난 글을 써냈네요. 그게 시사매체 데일리 콜로에 게재를 했습니다. 기고를 한 건데요. 이 데일리 콜로 매체도 좀 이따 소개하고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미국에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기고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한일보의 임요희 기자가 이 기고문을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 선거의 무결성 미국의 중요한 이유.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다.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조작 선거 관련자들이 곧 기소될 것이라는 발표한 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조사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현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거 조작 카르텔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형태적 유사성. 한미 양국의 부정선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존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극우 음모론자로 낙인 찍어왔다.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드러났음에 선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원장을 관행상 각급 판사들이 맡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한국의 판사들은 선거 무효소송 등에서 선관위의 결함을 인정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판사들이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여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6년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매번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왔다. 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는 미국의 우편 투표와 유사한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는데 이 역시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0.73%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당시 내가 조직한 시민 감시단체인 부방대와 애국시민들의 감시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연루 정황. 2024년 12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배치하는 과감한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엄군은 선관위 컴퓨터 서버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최근 증언했다. 이후 좌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최근 그에 대해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한국 내부의 친북 세력과 CCP,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지목해왔다. 한국의 전자투표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평양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또 베이징에서 수년간 관리자로 근무했던 좌파 인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통일전선 공작부를 통한 중국의 침투는 노골적이다. 한국중앙선관위 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때 중국 공산당 4위 서열이자 영향력 공작의 설계자인 왕후닝을 민주 지도자로 소개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찡이 6,500마일 1만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면 한국에서 6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한국 선거에 베이징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미국 엘리트 선교사들의 공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성공적인 군사 개입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 사례로 꽃을 피웠다. 오늘날 한국은 선교 활동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된 선거를 통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제 카르텔 한국 관여 사실 공개 부탁. 현재 한국은 마비 상태다. 삼권 분립도 법치도 무너지고 있다. 부정선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와 입법부는 자신들을 지탱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는 국제 카르텔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혈맹인
한국까지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을 당부드린다. 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선거 부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지난 5년간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왔으며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 마치 반전과 우여곡절로 가득한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위한 투쟁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게재한 건데요. 영문 제목은 Why should Korea's election integrity should matter to America? 이런 제목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시사 매체 데일리 콜러에 황교안 대표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이 데일리 콜러는 미국에서 꽤 그 영향력 있는 시사 매체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미국의 중요한 시사 매체에 게재했네요. 중요한 또 시기에 황교안 대표 다방면으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의 글이니까 이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글을 실어줍니다. 뭐 저 같은 허접한 정치학자 글을 실어주겠어요? 이런 데서 황교안 대표는 전직 총리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장관 다 역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기고문을 유력 매체 데일리 콜러라는 데 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수사를 한참 하고 있고 마두로를 잡아서 국제선거 카르텔을 잡았는데 여기에 이 시기에 수사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냈던 한동훈 대표가 한국의 부정선거도 국제선거 카르텔에 같이 오염됐다. 이걸 조목조목이 분석하는 칼럼을 쓰는 거는 이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 콜러는 보수 성향 매체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건 굉장히 대접을 받는 매체입니다. 보수 언론인 터커 칼슨하고 기업가 닐 파델이 2010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미국의 정치 시사 전문 매체입니다. 월간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어요. 매체에 2천만 명이 넘는 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세계를 두드리는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두드렸어요. 황교안 대표 미국도 가가지고 정치인들과 만나서 부정선거 얘기했고 민경욱 대표는 그 전부터 벌써 KCPEC을 활용해서 미국의 CPEC과 공동으로 연설도 하고 합동 작업도 하면서 부정선거를 설파하고 박주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도 그렇고요. 또 정광훈 목사는 미국의 상원의원들 21명을 만나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원의원들 21명에 설파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이잖아요. 100명 중에 21명 설파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대세예요. 물론 미국에도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밝히는데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업적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 대세가 됐어요. 여기에 이런 기고문이 큰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몇 달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져요. 지금 상황에 아주 적절한 기고문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지금 대학생들이 73개 대학에서 대자보가 붙고 봉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재기발랄하게 행진하고 또 각종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우리나라 조중동 등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외국 신문에는 보도가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광화문 집회 이런 것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도 안 되지. 참 부정선거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어. 마지막 발악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큰일 날 사람들 누굽니까? 마지막 발악하는 사람. 당연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부정선거 없다고 외친 조중동과 이준석, 조갑재 등 이런 사람들. 지금 초조하니까 트럼프 조롱 난리 났어요. 이준석도 공개 토론하자 난리 났어. 이빨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 이빨이 왜냐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이빨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기는 이빨. 그냥 우겨버리고 선관위 우기는 거 똑같아. 그래서 답변할 때 이러겠죠. 토론한다면 선관위 이랬다. 선관위가 아니래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명 났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법원이 어느 편인데? 법원이 같은 조직인데? 니네 마치 개혁신당이 이준석 비판할 수 있어? 같은 조직인데? 똑같아. TV조선이 조선일보 비판할 수 있어? 똑같아. 선관위하고 법원하고 같은 조직이야. 근데 어떻게 선고를 때려? 그래서 못 밝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읊으면서 그걸로 이겼다고 할 거야 이제. 그걸로 이겼다고. 니네 법원에서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우기냐? 음모론이냐? 이렇게 우길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나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범죄는 토론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야. 토론으로 우기면 되는 게 아니야. 증거, 검증, 수사로 밝혀지는 거예요. 서버 왜 안 까냐? 까면 들통나니까 서버 까면 되는데 왜 이빨만 얘기해? 이빨 안 돼. 바람핀 놈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왔어. 호텔에 묘령의 여인과 그래 우겨 나 바람 안 폈다고 사진들이 돼. 우겨 아니 들어가서 토론하라고 하려고 들어갔지. 무슨 내가 거시기 하려고 들어갔냐 우겨. 근데 홀딱 벗은 장면을 딱 덮쳤어. 그래도 우겨. 난 삽입 안 했지. 그냥 벗고 서로 그냥 토론한 거지. 근데 왜 벗고 토론하냐? 그거 그냥 하나의 의식이야. 우리가 실오락이 걸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토론하자 의미를 벗은 거야 그냥. 근데 하나의 가식 없이 토론하려고 그렇게 우길 거야 아마. 그렇다고 우기면 되는 거냐? 같은 거야. 범죄는 현장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잖아. 벗은 증거가 있잖아.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 내줘? 그래서 서버 까내는 거야. 거기 거시기 검사하면 무인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나온다. 아 이거 다 씻었다고? 씻은 다음에 오래발 내면 그만이라고? 그건 또 나오지 또. 그 과학 수사하면 또 나와. 근데 그 이상 또 더 얘기 못 하겠다. 서버 까면 나온다. 우기지 마. 지금 불안에 떨어서 그래요. 황교안 대표 화이팅.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입니다.